노광욱은 부부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순한 성격이었던 노광욱은 1998년 21살에 입대했습니다. 그해 11월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나왔는데 얼굴 인상이 좀 바뀐 것 같아. 이렇게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래서 우리가 제 인상이 바뀌었어, 이상하다. 막 이랬어, 식구들끼리. 하기 싫은 노래 시킨다고 그러고 막 짜증내더라고. 군대는 어쩔 수 없는 계급 사회니까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되니까 시간 싸움이니까 그냥 참고 그렇게 해라. 다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제가 좀 강해지길 바랬어요. 군대는 다 그런 곳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달래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4층이었거든요. 14층으로 올라 14층 창문을 뛰어내린 거예요. 그 경비실 거기 지붕에 급한 마음이 딛고 그냥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죠. 올라가서 딱 안으니까 머리를 안았는데 머리가 다 어스러졌더라고. 시사직격이 입수한 당시 노광욱 이병에 대한 군 조사 기록입니다. 평소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해 자살했다며 일반 사망 처리했습니다.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헌병대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노광욱이 매사에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구탐이 가혹행위도 없었다. 결론 내렸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나, 응? 바보 같은 놈 맨날 걔 원망만 했죠. 남 다 잘 견디는데 조금만 참으면 될걸. 조건을 걸어요. 장례를 치러줄 테니까 여기서 이걸로 끝내는 걸로. 그래서 그러면 옆에서 또 사람들이 뭐 여기서 이 일을 달거나 뭐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애 치르고 부대를 찾아갔어요. 이제 애 소지품 같은 것도 이제 가져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도 말 안 하더라고. 우리 강욱이 군대 생활이 어땠냐? 예? 말 안 해요. 자기가 아들이 돼주겠다고 이런 소리만 해. 그 선임병인지 누가, 그지? 지가 아들이 돼드리겠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들을 원망하게 됐다는 어머니. 부부는 그렇게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1948년 국군이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전투가 아닌 사건 사고로 숨진 군인은 약 7만 5천여 명. 이 중 노광욱처럼 군에 책임이 없다고 한 비순직 군인은 3만 9천 명에 달합니다. 2018년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기구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이 떠난 지 20년 만에 진정서를 썼습니다. 다 군대 가서 그러면 다 자살해야 되냐? 그놈도 여린 것도 책임. 그럼 니네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당시 군의 수사 내용과 달랐습니다. 노광욱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미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모욕적인 폭언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노광욱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가혹행위, 부대관리 소홀이 사망 원인이 되었다며 진상규명위원회는 노광욱에 대해 순직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왜 이런 사실들이 당시 군 조사에서는 은폐되었던 것일까? 남은 사람들 살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덮고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안의 어떤 경향, 이런 그 폐쇄성, 또 기밀주의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화시키고 정당화시키지 않았는가.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위안이 많이 되죠. 정리가 되죠. 그래도 나 때문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나 마누라한테 그래 봐. 나 때문은 아니잖아. 왜 남아가지고 그랬냐. 이제 그 이제 부부 싸움도 이제 많이 좀 잦아들었고, 가장 큰 게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있으면 그 가정은 한 7, 80%는 깨질 거예요. 아마 조사 다녀보세요. 분명히 깨져. 왜? 부부간에 우선 사이가 멀어져. 군이 개인적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처리한 사례를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76%가 부대적 요인, 즉 구타나 가혹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부실 조사를 넘어서 조작을 한 사례도 네. 있습니다. 이 매화장 보고서를 보고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저 예. 호기심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즉 호기심이라는 것은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넣어놓은 단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현진 이병이 소대장 심부름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초소에 근무하는 선임병 2명이 정현진 이병을 부릅니다. 예. 이 선임병이 정현진 이병한테 안전핀이 뽑혀 있는 수리탄을 손으로 주는 겁니다. 정현진 이병은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수리탄을 떨어뜨립니다. 발밑에.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선임병 2명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게 수리탄이 터져서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선임병 2명은 피해자라고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그렇게 사망한 사람 중에서도 비순직 처리자가 순직 처리자보다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트럭을 타고 가다가 예. 이게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 예. 그러면 본인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했다. 그러니 본인 책임이다. 그리고 구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이 부대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국가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개인이 잘못한 거다. 라고 하기 때문에 비순직자가 순직자보다 훨씬 많게 되는 겁니다. 유동환 이병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로 인한 자해 사망으로 순직 권고 결정됐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대학에서 학생회 활동을 할 만큼 활발했던 유동환. 그러나 탈영 후 부대 철책선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사 결과 유동환 이병은 지속적인 욕설, 구타와 얼차려를 당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군은 유동환이 허약 체질로 인해 군 생활에 부적응했다. 내부 부조리 및 폭행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군의 조사를 납득할 수 없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님도 8개월 만에 돌아가셨지. 그 동생이 잃고 나서 술로 지시에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가족들끼리 거의 35년 동안 동생 얘기랑 아버님 얘기를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그 후 가족들의 추억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형제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입니다. 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순간이 항상 생각이 들어요. 무력감과 막막함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군대와 부대와 국가가 그들로부터 난 도망쳐가야 되고 국가로부터 도망쳐가서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가족으로도 못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 처절한 외로움과 또 국가에 대한 배신감은 얼마나 더 컸을까? 우리가 군대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입대 전에. 적격 판정을 내려서 온 병사라면 다시 가정에 돌려보내는 때도 책임지고 국가는 돌려보내야 된다.